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당한 수준의 경기 확장적 통화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펀드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계열사 판매 비중을 50%로 제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일부 은행은 오히려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면을 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욱더 반가운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50포인트 넘게 코스피는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마감 소식을 조민규 기자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3.44포인트, 2.93% 오른 1877.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전날 전미 경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통화부양 기조가 당분간 필요하다며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개인이 5,74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2,769억 원, 기관이 3,032억 원어치를 동반 순매수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5,12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전업종이 예외 없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전자와 기계, 철강금속, 제조업, 증권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5.3113% 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에 7.42% 상승한 반면 웅진에너지가 금감원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선정되며 13.88% 하락했습니다. 네,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반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어떻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그동안 출구 전략 우려로 큰 폭으로 떨어진 대형주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내다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간의 격차가 커 상승 여력이 큰 대형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평균 괴리율은 29.02%로 집계됩니다. 괴리율이란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간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괴리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형주 중 LG전자의 괴리율이 54.24%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가 42.59%, 현대모비스가 35.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5.50%의 괴리율로 상승 여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통한 비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며 해외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순으로 담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 상승한다면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이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과 자동차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성진 센터장은 버냉키 발언을 통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중립적으로 돌려놨다며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대형주들 가운데 출구 전략 등의 이슈로 최근 크게 조정받았던 IT와 자동차주가 다시 오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이번 버냉키 발언으로 앞으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등하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결국 대형주들 가운데 IT와 자동차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주요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당한 수준의 경기 확장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원달러 환율과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급등하며 환호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원달러 환율과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급등하며 환호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오늘 전미경제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연준의 양대 정책 목표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그는 최근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더 경기 부양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의 측면에서도 재정 정책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통위를 열어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 시행 효과도 나타나고 글로벌 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는 추세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기업 40개사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여 개 이상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에서 500억 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000여 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현금 적자와 자산 건전성 요주의 등급에 분류된 업체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부동산, 건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40개사로 지난해 36개사보다 10% 이상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도 100여 개사 이상이 C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펀드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계열사 판매 비중을 50%로 제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일부 은행은 오히려 계열사 판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4월 말 68.43%에서 68.5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KB 자산운용 판매 비중도 같은 기간 58.29에서 58.54%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NHCA 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도 커졌고 기업은행의 IBK 자산운용 판매 비중도 63.64에서 64.39%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부분 증권사와 보험사 일부 은행은 한 달 새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버버리와 구찌, 페라가모 등 소위 명품으로 불리우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내에서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버버리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81억 원, 영업이익 2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영업이익은 38.8% 줄었으며 당기 순이익도 25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35.1% 감소했습니다. 버버리뿐 아니라 구찌와 페라가모 등 여타 브랜드들도 실적이 부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제품의 판매도 타격을 받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브랜드는 국내 고급 백화점 내 매장을 철수하는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을 반값만 내면서 음성도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다양한 알뜰폰 상품이 줄줄이 출시됩니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갖고 있는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 있고 LG텔레콤 고객은 연말부터 알뜰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가 제공하고 있는 막내 또는 막내외 음성 무제한과 LTE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요금은 30-40% 이상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신고된 상품들은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 최소한 5종류 이상의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를 내놓도록 유도하고 우체국을 통해서도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제조기업 75곳의 CEO들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업 경영 및 기업 투자 지수를 실시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임지훈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네, 서울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개 업체 중 약 8개 업체가 지금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9.2%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논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응답도 11.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현재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경제민주화로 인해 향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의욕이 감소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 가장 많은 36.1%의 기업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의욕 위축을 꼽았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국내 반기업 정서 심화,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 저하,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을 경제민주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가운데서 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정책 어떤 것들을 꼽던가요? 기업들은 경제 민주화 정책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34.6%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25.4%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및 지배구조 개편을 꼽았습니다. 이어 16.9%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 13.8%가 공정위 전속 고발권 강화, 4.6%가 횡령 배임 및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글로벌과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월에 이어 9월 국회에서도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내다보는 하반기 경영 환경에 대한 전망은 어떻던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 판단하고 있는 하반기 경영 환경은 한마디로 시계 제로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호적인 변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 침체에다 엔저 등 환율 압박, 그리고 경제 민주화 바람 등 3중고만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외 시장 침체에다 하반기 시장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30.7%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불안 요소로는 24.3%가 엔저와 환율 전쟁 가능성 고조를 꼽았습니다. 또 23.6%의 기업이 중국 경제 경착륙을, 각각 22.2%의 기업이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과 유럽 경기 침체 지속이 하반기 경제를 나쁘게 만들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쁠 것이라는 응답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65.3%의 응답 기업이 하반기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어떤 것들을 주문하고 있고 또 국내 경제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지요? 네, 내수 부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 기업의 26.1%가 내수 부양을, 23.2%가 규제 완화를, 21.8%가 수출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통신, 철강 업종이 내수 부양을 원했고 건설, 조선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바랐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4.8%가 2014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했는데요.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내 경제 회복 시점은 1.5%가 2013년 하반기, 19.2%가 2014년 상반기, 11%가 2015년 상반기, 13.7%가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1에서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임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환경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기흥 화성사업장에서 일하는 35개 환경안전업체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 내년 초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협력업체 직원 4,000명이며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회사 직원은 1인당 500만 원, B등급은 300만 원, C등급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최대 2배 빠른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트 이동통신 가입자가 상용화 2주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TA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이후 14일 만의 기록입니다. LTA 가입자는 6월에는 하루 5,000명에서 6,000명 수준이었지만 7월 들어서는 약 12,000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LTA 공급 단말기가 다양해지는 데다 LTE 가입자의 단말기 교체 주기와 맞물려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LG-U+가 다국적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과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트와 4세대 이후 이동통신 신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이상철 LG-U+ 부회장은 오늘 스웨덴 에릭슨 본사를 방문해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최고 경영자와 미팅을 갖고 LTA 협력 강화와 4세대 이후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U+와 에릭슨은 또 건강관리 서비스와 사물통신, 제조, 물류, 에너지, TV, 미디어 등 4세대 정보통신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자회사인 대림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 공사를 9,449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사우디 마덴사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원료를 이용해 하루에 3,30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은 총 39개월로 201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사우디에서만 총 80억 달러 규모 13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